56번입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필드 값을 손쉽게 요약 분석해서 통계적인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개체는 뭐냐. 자, 이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7번입니다. 다음 중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지정했을 때 유효한 입력 값은 뭐냐. 자, 입력 마스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었을 때 각 필드의 속성에 이렇게 입력 마스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일종의 입력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값을 입력할 때 입력 마스크에 지정된 가이드대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입력 마스크 문자가 있을 텐데요. 이 문제에 나온 입력 마스크 문자를 보면 우선 부등호 부분이 있고요. 여기 부등호라는 것은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이후로는 모두 대문자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L이라고 나와 있죠. L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것은 문자를 입력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필수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필수로 입력하라는 것은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 0이라는 입력 마스크 문자는 0에서 9까지 숫자를 입력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역시 이것도 필수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L0, L로 되어 있으면 모두 필수 구성이죠. 따라서 세 자리가 입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기 하고요. 다시 L이 나왔죠. L은 문자 필수로 입력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물음표는 L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차이점이라면 L은 필수로 입력받아야 되지만 물음표 표시는 선택적으로 입력받을 수 있다.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숫자 0,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숫자를 필수로 입력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이 부분은 세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두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1번은 뒤쪽을 보면 최소 두 자리는 입력받아야 되는데 한 자리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입력 마스크 문자가 L로 되어 있는데 여기 9로 입력이 되어 있죠.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문자가 필수로 입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덧붙여서 1번은 뒤쪽도 잘못되었지만 앞쪽도 보면 크다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소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다 잘못되었고요. 자,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답이 될 텐데 앞부분은 2번도 3번도 다 맞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되겠죠. 뒷부분을 보면 첫 번째 L 부분에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A라는 문자, 가라는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고요. 뒤쪽에 그 다음에 물음표인데 물음표는 L과 동일한데 선택적인 요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2번을 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네요. 따라서 3번만 옳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주문 내역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다음 중 제품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를 삭제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 있는 예제를 XS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라는 것을 보면 나머지 필드들은 간소화해 두긴 했지만 어쨌거나 제품 테이블과 주문 내역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제품 테이블과 주문 내역 테이블은 제품 번호라는 필드끼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기에 있는 것처럼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와 주문 내역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가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관계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는 규칙을 토대로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제품 번호 테이블에 제품 번호에 없는 값은 주문 내역 테이블에 제품 번호에 입력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테이블과 주문 내역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런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하나의 값에 주문 내역 테이블의 제품 번호에 여러 값이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기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를 보면요. 주문 내역 테이블에서 참조되고 있으므로 제품 테이블에서 특정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만약에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의 특정 레코드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때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본 것처럼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것을 토대로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이 규칙이 선택이 되어야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도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이 규칙이 선택되지 않으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도 선택이 되지 않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일 때 만약에 제품 번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제품 번호가 3번인 말미잘이라는 제품명을 삭제하게 되면 주문 내역 테이블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여기 제품 번호 3번에 해당하는 데이터 보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레코드를 삭제하게 되면 자, 이렇게 경고 문구가 나오죠. 관계에서 관련된 레코드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정했으면 이 테이블에 있는 하나의 레코드와 여기 3번 레코드와 관련 테이블에 있는 관련 레코드가 모두 삭제된다. 얘를 눌러보도록 하죠. 자, 주문 내역 테이블로 가보면 이렇게 관련된 것이 모두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번으로 되돌아와서 자, 이렇게 제품 테이블에서 특정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삭제할 수는 있죠. 대신 삭제하게 되면 관련된 레코드가 모두 같이 삭제된다라는 부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제품 테이블에서만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고 주문 내역 테이블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련 레코드는 모두 삭제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죠. 제품 테이블에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고 이를 참조하는 주문 내역 테이블에 모든 레코드도 함께 삭제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4번 제품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와 주문 내역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가 아니고 관계된 레코드가 삭제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59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필드 속성을 설정한 경우에 입력 값에 따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필드 속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59번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해보면 필드 속성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첫 번째를 보면 1을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유효성 규칙에 사용 금지되었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이죠.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은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식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 표시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AND라는 연산자를 사용했고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1과 같지 않다, 마이너스 1과 같지 않다. 두 조건을 다 만족시켜 줘야 되겠죠. 만약에 해당 필드의 레코드에 1이라는 값이라든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값은 제한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1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뜻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해도 역시 이렇게 유효성 규칙에 어긋난다라는 경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가서
세 번째 보기를 보면 필드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기본 값으로 0.0이 입력된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기본 값이 0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기본 값이라는 것은 새 항목에 대해서 이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값은 0이고요. 소수 자릿수는 한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필드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기본 값으로 여기 셀 레코드 부분을 보면 되겠죠. 0.0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입력해 보면 앞에 소수 자릿수가 1이었기 때문에 0 이렇게 소수 한 자리까지 표현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대신 여기에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답은 4번이죠. 그냥 1, 2, 3, 4.0이 아니라 1,234.0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이 부분 때문이죠. 형식에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표준인 경우에는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되어 있고요. 만약에 고정으로 되어 있었다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나타내지 않아도 되었겠죠. 자, 어쨌거나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60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학생 테이블에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죠. 첫 번째 디자인 보기에서 주소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할 위치로 끌어다 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첫 번째 보기처럼 자, 주소 필드를 선택하고 현재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주소가 이렇게 학번, 성명, 주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주소를 끌어서 만약에 학번 앞쪽에 놓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보면요. 탭을 저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소가 제일 앞쪽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번의 앞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1번은 옳은 방법이 되겠죠. 이동할 수 있다. 두 번째, 디자인 보기에서 주소 필드를 선택한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 필드를 선택해서 이동할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주소, 취미, 전화 필드가 모두 이동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학생 테이블을 열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주소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 필드까지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 취미, 전화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동할 위치로 끌어다 놓게 되면 성명 위쪽에 놓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치시키고 테이블을 저장해서 살펴보게 되면 주소, 취미, 전화라는 부분이 모두 한꺼번에 성명 앞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옳은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전화 필드를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로 끌어다 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액세스의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전화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할 위치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해 주면 다음에 학생 테이블 열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이동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를 보면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주소 필드명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 필드를 선택해서 이동할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주소, 전화 필드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 창에서 주소 필드명을 선택한 후 자, 이렇게 선택이 되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전화 필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대신 Shift 키는 이렇게 선택이 되긴 됩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면 다중 필드가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선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서는 어떨까요? 이번엔 학번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취미 필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학번과 취미가 선택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만약에 보기에 있는 것처럼 다중 선택하여 옮길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옮겨보면 실제로는 옮겨지지가 않죠. 그냥 선택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되었죠. 컨트롤 키 자체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눌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설사 디자인 보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를 수는 있지만 다중 선택한 필드를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